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78살인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는 뻐근하고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불편하게 살다가 누워 지내는 날이 오겠구나. 주변 친구들도 다들 비슷했습니다. 모두가 나이 탓을 하며 포기하고 살았죠. 손주들이 놀러 오면 같이 놀아주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산 약이 또 떨어져서 병원에 가야 하나 이런 생각만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함께 공원을 걷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에도 오릅니다. 약도 예전보다 훨씬 적게 먹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렇게 건강해졌냐고요? 제 비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의 특정 부위 몇 곳을 매일 조금씩 신경 쓰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일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프다고 생각하시나요? 관절 아픈 건 당연하고 자주 피곤한 건 어쩔 수 없고 기억력 떨어지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6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을 때 이게 나이의 대가라고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건 제가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우리 몸에는 젊었을 때부터 평생 무심코 지나쳤던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그것들만 잘 챙기면 70대든 80대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연한 계기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몇 년 전 동네 목욕탕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5살이나 많으신데도 허리가 꼿꼿하고 걸음걸이가 젊은 사람처럼 가볍더군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냐고요? 그분이 알려주신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특별한 운동도 아니고 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몸의 4군데를 매일 조금씩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제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뭔가 좋은 일 있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60대, 70대가 넘어서 지금 시작해봤자 소용없다고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70이 넘어서 시작했고 제 친구는 80이 다 되어서 시작했는데도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4군데는 조금만 신경 써도 금방 반응합니다. 하루에 고작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텔레비전 보다가도 할 수 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또 복잡한 건강법이겠지. 외우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힘들겠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려운 동작도 없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씻을 때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잠깐씩 손을 쓰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4군데는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머리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왜 하필 이 부위 들릴까요? 사실 이 부위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온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발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발에 있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온몸과 연결돼 있거든요. 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다리가 붓고 결국 온몸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겨드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몸의 독소를 걸러내는 림프절이 많습니다.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러면 쉽게 피곤해지고 자주 아프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곳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다리가 저리고 붓고 심하면 간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등과 머리는 어떤가요? 여기는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을 잘 관리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평생 이 부위들을 그냥 대충 씻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목욕할 때 비누칠하고 물로 헹구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게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부위들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굴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세수할 때 정성껏 씻고 화장품도 바르고 마사지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건강에 더 중요한 이 네 군데는 평생 소홀히 했던 겁니다. 얼굴 주름보다 몸 건강이 먼저인데 말이죠. 제 친구 한 분은 75살입니다. 이분도 저처럼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힘들어 했습니다. 특히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허벅지 안쪽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하지만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덜 저리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쯤 되니까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지인 할머니는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프고 병원 신세를 지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겨드랑이 관리를 시작한 후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설령 걸려도 금방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면 압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말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편하게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저처럼 70이 넘어서도 손주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발 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발이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신경도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평생 발을 혹사시키면서도 정작 관리는 소홀히 합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있습니다. 78살이신데 몇 년 전만 해도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 집 안에만 계셨습니다. 발바닥이 아파서 몇 걸음만 걸어도 쉬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시장도 직접 가시고 복지관 체조교실에도 빠짐없이 나가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발 관리를 시작하신 겁니다. 발에는 정말 많은 신경 끝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우리 몸 곳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위장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딱 30분만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대야에 물을 받는데 온도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물에 소금을 한 줌 넣으면 더 좋습니다. 발에 붓기가 빠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30분이 지나면 발을 건져서 수건으로 닦으세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무좀이 생기거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발을 완전히 말린 다음에는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세요. 양손 엄지로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발바닥 가운데
그리고 발가락 쪽까지 천천히 눌러줍니다. 힘이 없으신 분들은 손 대신 테니스공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5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 할머니는 이 방법을 3달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2주일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한결 가벼워진 게 느껴졌답니다. 한 달쯤 되니까 걸을 때 통증이 확실히 줄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부위인 겨드랑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겨드랑이라니 좀 의외죠? 하지만 이곳이야말로 우리 몸의 면역력과 직결된 곳입니다.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겨드랑이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땀 냄새를 없애려고 강한 향이 나는 데오드란트를 뿌리거나 땀이 안 나게 하는 제품을 쓰는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땀은 우리 몸이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막으면 독소가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제 친구 할아버지 한 분은 평생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프셨고 병원에서 항생제를 달고 사셨죠? 그런데 겨드랑이 관리를 시작한 후로 놀랍게 변했습니다. 겨드랑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목욕할 때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때를 밀듯이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거품을 내서 겨드랑이에 살짝 올려놓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씻어주면 됩니다. 씻은 다음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아야 합니다. 수건으로 꼼꼼히 닦고 완전히 건조된 후에 옷을 입으세요. 데오드란트는 가능하면 천연 성분으로 된 걸 쓰세요.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으면 집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2분만 투자해서 겨드랑이 마사지를 해주세요. 한쪽 팔을 들고 반대편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양쪽 다 해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2달 정도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감기에 덜 걸리는 게 느껴졌답니다. 3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끄떡없고 약도 거의 안 드시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곳도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갑니다. 다리로 내려갔던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죠. 이곳에 순환이 안 되면 다리가 붓고 저리고 밤에 쥐도 잘 납니다. 제 지인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만 했죠. 허벅지 안쪽은 씻기가 좀 불편한 곳입니다. 몸을 숙여야 하고 손이 잘 안 닿기도 합니다. 목욕할 때 긴 손잡이가 달린 수건이나 스펀지를 사용하세요.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아도 허벅지 안쪽을 잘 씻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씻은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고 로션이나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속옷도 중요합니다. 면으로 된 속옷을 입으세요. 너무 꽉 끼는 것도 피하세요. 조이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매일 스트레칭도 해주세요.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을 서로 붙이고 무릎을 바닥 쪽으로 천천히 눌러줍니다. 5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 할머니는 이 방법을 한 달 정도 하셨습니다. 2주일 만에 밤에 다리 저리는 게 조금 나아졌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답니다. 마지막으로 등과 머리입니다. 이 두 곳은 우리 신경계의 중심입니다. 등에는 척추가 있고 척추를 따라 중추신경이 지나갑니다. 여기가 굳으면 온몸으로 가는 신경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두피에는 뇌로 가는 혈관이 많이 지나갑니다. 두피가 딱딱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에 영양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제 이웃 할머니는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습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셨죠?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두려워하셨습니다. 등은 목욕할 때 제대로 씻기 어려운 곳입니다.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등을 적신 후 브러쉬에 비누를 묻혀서 척추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씻어주세요.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씻으면 됩니다. 두피 마사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 해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겁니다.
기분 좋을 정도의 힘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하세요. 특히 뒤통수와 귀 옆부분을 신경 써서 마사지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도 해주세요. 침대에 앉아서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숙였다 젖혔다 하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는 등 마사지를 해주세요. 로션이나 오일을 손에 덜어서 목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합니다. 이 할머니는 이 방법을 2달 정도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졌답니다. 깜빡하는 일도 줄었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군데 부위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머리. 이 4곳만 제대로 관리해도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변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4군데나 되는데 어떻게 다 챙기나, 귀찮아서 못하겠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막상 시작하려니까 복잡해 보이고 매일 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3일도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일주일을 나눠서 하나씩 집중하는 겁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발 관리만 하세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겨드랑이 관리만 하세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허벅지 안쪽 관리만 하세요. 그리고 일요일은 등과 머리 관리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부담도 없고 시간도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텔레비전 보다가도 할 수 있고 라디오 들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목욕하고 나서 잠깐 시간을 내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해보세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2주일쯤 지나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아, 오늘은 발 관리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서도 신호가 옵니다. 관리한 다음 날은 확실히 몸이 가볍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확실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보다 가볍습니다. 하루 종일 덜 피곤합니다. 계단 오를 때도 숨이 덜 찹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2달쯤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고 말해줍니다. 어디 좋은 약이라도 먹었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한 약이 아니라 그냥 몸 관리를 좀 했을 뿐이라고요. 3달이 지나면 이제 습관이 됩니다.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요. 마치 아침에 세수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원해서 하게 됩니다.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걸요. 저는 지금 이 관리법을 5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하루 일과의 일부가 됐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발 마사지하는 것, 목욕하고 나서 각 부위 관리하는 것, 이 모든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 허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78살인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합니다. 손주들이 오면 함께 놀아주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가까운 산에도 오릅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때는 집 안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병원에도 예전보다 훨씬 덜 갑니다. 약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할 약이 한 움큼이었는데 지금은 절반도 안 됩니다.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설령 걸려도 금방 낫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고생하던 게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마음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하게 됐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편안합니다. 내일 또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 친구들도 놀랍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나만 이렇게 건강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합니다. 이런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하지만 막상 해보면 다들 놀랍니다. 제 옆집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 허리가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런데 부인이 설득해서 한번 해보셨답니다. 석 달 후에 그분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으시더라고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말씀도 많아지셨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고맙다고, 삶이 다시 즐거워졌다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요. 오늘 저녁 목욕하실 때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엔 30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20분만 하세요. 마사지도 5분이 힘들면 3분만 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1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좋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면 금방 반응합니다.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부위 관리가 가장 궁금하신지, 실천해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을 듣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주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거나 이런 일들 없이 맑은 정신으로 사는 방법 말이죠.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주변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진다면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저녁에 목욕하실 때 오늘 배운 것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겁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